머니를 챕터 4로 시작합니다.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생각과 삶의 모습이, 그리고 마음 자세와 그에 따르는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 소망들, 기대들과 과거나 현재가 미치는 영향력 같은 것들이 서로 달라서 사람들마다 에너지 일치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효력 있는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신이 현재 에너지의 일치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신에 타인들의 몸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다른 나라의 지도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길을 찾는 데 이용하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 마음, 몸, 영혼을 아울러 전체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원하는 모습의 신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의 의지대로 생각을 내면 존재와 일치되도록 이끌어 간다면 당신의 몸은 그런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당신들이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후 자기 자신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로운 점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몸이 당신 자신뿐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균형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유익한 점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권하는 것은 당신이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나서 그 상태를 완벽하다고 선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과 당신의 내면 존재가 하는 당신의 몸에 대한 생각이 서로 일치를 이루는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 몸의 조건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상태와 일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말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모든 일의 주제는 진실로 두 가지뿐입니다.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결핍. 자신의 몸에 대한 당신의 모든 생각은 자신의 육체적 관점이라는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몸 상태가 아니거나 원하는 외모가 아닐 때 당신이 일으키는 생각의 대부분은 바라는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에 결핍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핍을 느끼는 자리에서는 단지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기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당신이 되길 바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바라는 상태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바라지 않는 것에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생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은 다른 비슷한 생각을 끌어오고 또 다른 비슷한 생각을 연이어 끌어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진동 주파수는 내면 존재가 당신을 완전히 감싸 안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상승합니다. 그때 당신은 완벽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고 몸의 기관들도 재빨리 뒤를 따를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당신에게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렸다면 그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내가 결정한답니다. 내 경험의 창조자는 나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당신의 소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당신은 그 병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때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잠시 하던 일이나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주의를 바라는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끌어당김은 긍정적인 끌어당김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당신을 저항 상태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항 상태에 불필요하게 오래 머무르는 이유는
기분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대화를 계속하고자 고집할 때 당신이 그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못된 사람 또는 냉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자신의 광대한 시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할 때의 기분 좋은 느낌을 스스로 포기할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당신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면 존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이나 이런 대화는 당신이 바라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네요. 당신은 먼저 자신부터 기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주변 사람들의 부정성에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기분 좋은 주제에 초점 맞추는 법을 배웠다면, 그래서 이 물리적 환경 속에서 당신을 흥분시키는 흥미로운 일을 지속적으로 발견해가고 있다면 당신이 육체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근원 에너지와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그때 당신의 육체적 경험은 짧아지게 됩니다. 몸의 기관들은 근원 에너지의 보충 없이는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근원 에너지의 보충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오래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 그 즉시 고심하며 해결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부정적인 느낌이 그것을 더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느낌이 더 나아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은 느낌이 찾아들 때 긍정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그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아지는 것은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더 나빠지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찾으라는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들의 기쁨을 따라가게 된다면 건강에 해롭거나 비만이 되기 쉬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두 사람이 살을 빼려고 합니다. 같은 다이어트 식단과 비슷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랐는데도 그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섭취하는 음식이나 칼로리 소비의 문제가 아닌 훨씬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얻는 결과는 오로지 당신이 하는 생각이 에너지의 일치를 얼마만큼 이루게 하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행복해지세요. 그런 다음에 먹으세요.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먹지 마세요. 당신이 기분 좋은 감정을 최우선으로 할 때 음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충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음식을 먹은 후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진동을 먼저 돌보지 않고서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음식을 바꿀 필요도 없이 아주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당신 삶의 경험들 속에 뚜렷하게 반영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자신이 살찌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 자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음식에 대한 반응은 제각기 다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음식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이 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로 하는 생각에 내 몸이 반응을 하고 있어. 생각을 바라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알게 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나는 지금 몸의 변화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몸은 내 생각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해 주지. 바라는 몸매와 체중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렇게 내 몸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신해. 그리고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반적으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이 기분 나쁘지도 않아. 의도를 갖고서 생각을 일으키는 건 재미있는 일이야. 그리고 그런 생각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건 훨씬 더 재미가 있어. 내 몸은 내 생각이 아주 잘 반응하고 있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아. 자, 이제부터 당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가십시오.
이어지는 다음 챕터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할 일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들 모두가 아주 다양한 면모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당신들의 주된 의도는 절대적인 자유를 즐기겠다는 것과 자신을 기쁘게 해줄 경험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확장과 성장을 경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없는 한 당신은 절대로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 없이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십시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충분한 돈을 번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행복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당신이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때, 당신은 최고의 직업을 발견한 셈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결핍의 느낌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강요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당신 존재의 핵심에 있는 자유로운 느낌이 침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해 주도록 돕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건강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당신이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힘차고 명료하고 일치된 자리에서만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그놈과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할 때 당신은 그것을 기분 좋은 감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놈과 일치된 상태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주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단지 일치된 상태에 있는 당신의 주심만으로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놈과 일치에서 벗어남으로써 당신이 자신의 웰빙 흐름과 단절되어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나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를 원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든 더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일을 하도록 놔두면서 말이지요. 그렇다고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퇴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오, 제리, 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반드시 있을 거야. 에머슨이 말했잖아. 당신에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꿈꾸게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일은 내가 바랬던 모든 것과 일치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가 적었던 것들의 본질을 모두 이룰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이 인생 경험 속에는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게 해줄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 모두는 내면에서 맥동치는 세 가지 주요한 의도를 품은 채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유, 기쁨, 성장입니다. 자유는 당신 존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 반응함으로써 오는 것이며 당신이 하는 생각은 당신 이외의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삶의 주요한 목표가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진정한 당신과 일치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훈련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모든 저항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인생 경험이 당신 내면에 고취시켰던 성장 내지 확장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유는 삶의 경험을 위한 토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획득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당신이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그러한 모든 것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가치를 행동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 기쁨, 성장이라는
완전한 삼위일체를 이루는 세 가지 의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제리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하네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벌지 않고 물려받은 유산이나 복권, 당첨금 같은 돈으로 충당한다거나 또는 정부의 복지기금이나 기증받는 돈에 기대해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웰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요. 당신이 말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흘러드는 웰빙을 정당화하는 일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웰빙과 일치를 이루는 일은 필요합니다. 당신이 웰빙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면서 웰빙을 자신의 경험 속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숨쉬는 공기처럼 온갖 풍요가 이미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러한 풍요를 스스로 허용하는 만큼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면 당신이 힘들게 일하지 않는 한 풍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힘들게 일할수록 기분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더 나쁠수록 힘든 노력 속에서 얻고자 했던 결과물을 더욱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 사랑, 그리고 근원과의 일치야말로 말하자면 궁극적인 대가인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이나 고투 속에 있을 때 그 대가로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주변을 둘러보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서도 큰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아주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별 소득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감정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기분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통해서 쉽사리 진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그런 일치됨을 통해서 당신은 실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훨씬 더 적은 행동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당신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분 좋은 생각을 할 때 당신은 진정한 당신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절대적인 자유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껏 상상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발전과 성장이 쉽고도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남은 인생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으뜸가는 목표는 기분 좋을 이유를 찾는 것이다. 나는 기분 좋기를 바란다.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흔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일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돈이 아주 힘들게 들어오고 보통 충분치 않은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 좋은 생각들로 이루어진 길을 따라갈 정도로 충분히 현명하다면 그 길이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들로 자신을 안내해 줄 은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을 찾게 된다면 당신은 진정한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주는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줄 실행 가능한 온갖 수단들을 반드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 존재와 연결되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하기와 보답하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감사는 진정한 당신과 일치를 이루었을 때의 진동입니다. 그것은 저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는 기분 나쁜 것들이 모두 사라진 기분 좋은 것들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바라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을 때
바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은 감사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게 될 때 감사는 당신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을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단어의 진동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답하고 싶을 때 당신은 자주 자신이 이겨낸 역경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역경을 벗어난 것에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역경의 진동이 여전히 약간 남아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감과 자극의 차이와 비슷한 것으로 영감은 진정한 당신과 연결되는 것이고 자극은 당신 스스로 어디를 가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느낌에 민감해지고 느낌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는 되고자 하는 자신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감사의 상태는 나라는 존재 전체와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감사의 상태에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는 근원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셉 캠벨은 당신의 기쁨을 따르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은 현재 있는 곳에서는 기쁨 근처에도 갈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권합니다. 만일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복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복수심을 느끼고 있다면 미움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높은 진동 상태입니다. 그리고 짜증을 느끼고 있다면 희망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더 높아진 진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희망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은 감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당신이 희망의 진동에 도달했다면 이제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노트를 그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밝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진동을 조율하여 진정한 자신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자, 이제 직업에 대한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내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예상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좋은 점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부단히 더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좋은 점들을 찾아보고 있을 때 나의 경험 속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 좋아. 재미있는 것은 일들이 항상 나를 위해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 매일 나는 그러한 더 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바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음은 브록에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골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들은 자신이 가진 소망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고 있나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소망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리지요. 여러분의 느낌은 자신의 진동 균형점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은 육체 속에 있는 근원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진동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으로 알고 있는 이 물질적인 존재와 여러분 주위의 모든 환경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된 이래로 스스로 습관화해온 진동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몸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근원 에너지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부분인 근원 에너지는 여전히 비물질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셨나요?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후에 생각 진동이 더해지기 시작했고 그 생각에 충분히 오래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마침내 형상화되기 시작해서 형체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방을 볼 수 있고 그것의 크기를 잴 수 있고 그것의 넓이도 알고 있고 색깔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진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있는 진동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동들을 자신의 지각을 통해 해석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귀로 통해 듣는 것, 코로 냄새를 맡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진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이 현실은 실상 아주 견고하고 탄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물질계에 존재하는 당신이 허용하는 그만큼씩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 존재의 두 가지 측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여러분의 비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그것은 항상 비물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형상을 취한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당신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의 비물질 부분에도 반응하고 있고 물질적인 부분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큰 당신이 주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태어나기 전에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몸이 경험한 결과에 따라 진정한 당신에게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허용한 진동과 진정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동, 그 두 진동의 차이는 당신에게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분 나쁜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 정도의 관계없이 당신이 진정한 당신에게서 자신을 얼마나 멀리 떼놓고 있는지 그 멀어진 정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랑으로 느껴지건 절망으로 느껴지건 관계없이 모든 감정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즉, 인생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게 된 자신의 모습과 그 순간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에게 허용하고 있는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진동의 차이를 여러분의 감정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이 바로 안내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여러분이 안내 시스템을 이해하고 매 순간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신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이 당신들이 진동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모습이 당신의 진동의 표지판.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진동을 나타내는 표지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은행 계좌는 내 진동의 표지판이다. 당신의 몸과 삶의 모습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의 표지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아주 중요한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주유소에 갈 때는 차의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나타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연료 게이지를 볼 때 당신은 공포에 질려서 바라보게 되나요? 당신은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흐느낍니까? 오,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모든 게 끝장났어. 아니면 당신은 그저 차에 연료를 채웁니까? 이제 표지판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겠죠?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몸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돈에 대한 것이든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시적인 표지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분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은 자신이 허용 속에서 진정한 당신과의 간격을 좁히고 있는지
아니면 저항 속에서 그 간격을 더 넓히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각기 흐름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인지 느낌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흐름을 따르는 진술은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어떤 것이 더 기분 좋게 느껴지고 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지를 언제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신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생각이 흐름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인지 단지 그것만을 비교해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당신이 진동을 내보내고 그것이 물질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시간적인 차이, 즉 버퍼링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창조에 있어 99% 이상이 그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전에 이미 당신이 내보낸 진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생각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68초 동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해 가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라는 그것과 본질이 같은 진동,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의 느낌을 찾아야만 합니다. 즉, 돈의 결핍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돈이 충분한 느낌을 자신의 내면에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돈이 충분한 느낌이란 삶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감사 또는 돈이 더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감사의 상태에 있는 느낌들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약간의 희망을 갖게만 되더라도 훨씬 더 허용의 진동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나의 진동 청구권 안에는 진정한 풍요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의 느낌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내가 갖게 될 경험에 대한 청사진과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진실로 나를 설레게 만든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다. 나에게 돈이란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선택권도 더 많아지지. 선택권이 더 많을 때 더 재미있는 일도 많아질 거야. 앞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보다는 그 일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거야. 이제부터는 당신이 진동을 통한 노력을 하기를 권합니다. 진동을 통한 노력은 당신이 세상을 창조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바라는 이유는 그것을 가졌을 때 기분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의 진동적인 본질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말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소개할 때 굉장히 영적인 책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영적인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